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자연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이게 그린벨트는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죠. 맞죠? 네. 개발 제한 구역 많이 들어봤죠? 네. 개발 제한 구역은 뭐냐면 말대로 개발이 뭐예요? 제한되어 있는 구역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토지를 좀 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지목하고 지역하고 구역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네. 자, 뭐라고 했냐면 지목하고 지역하고 구역 있죠? 네. 뭐 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뭐 지구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틀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지목은 뭡니까? 28가지 지목이 있죠, 대한민국에. 맞죠? 네. 대한민국 지목이 있고 각 필지별로 1지목주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지별로 하나, 대지, 전답, 가수원 이게 다 지목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면은 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시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죠, 그죠? 네. 이렇게 필지별로 나뉘어져 있을 때 여기가 전, 답, 과수원, 대지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차단 경지 해가지고 전, 또 여기 답, 대지, 전, 답, 대지, 전, 답, 대지, 전, 답, 대지, 임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왜냐면 필지별로 그렇게 다 지목이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필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500만 필지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조금 더 필지가 많이 분할돼서 한 4,800만에서 한 5천만까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필지가 그러니까 셀단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한 4,500만 정도 해서 한 5천만 정도, 또 많게는 5천만이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필지가,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도 그냥 한 필지 갔다가 여러 필지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늘어나니까 자꾸 필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필지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 필지별로 지목이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뭐 전답, 대지, 과수원, 뭐 임야, 전답, 과수원, 뭐 공장,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지별로 대한민국에는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땅덩어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 땅덩어리 있잖아요. 땅덩어리 갖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구분을 짓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또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전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관리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밭을 갈고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전이 도시지역에 있느냐 농림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림지역에 있는 전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이라는 뜻이 뭔 뜻이냐? 농사잖아요. 네. 농사를 지어라, 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존이잖아요, 그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전은 뭐예요? 여기는 도시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개발에 따라서 도시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 갖다가 도시적에는 또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을 여러분들 같은 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농림지역이요? 물론 농림지역에 있는 전이 도시지역에 있는 전보다는 가격은 싸겠죠. 네. 근데 가격이 싸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가격이 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비싸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전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을 비교했을 때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도시 지역에 있는 전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요 도시 지역 안에서도, 이 도시 지역 안에서도 요거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요 도시 지역. 이 도시 지역 안에서 또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또 나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가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 주거지역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지역 있죠? 네.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녹지지역. 그러니까 같은 전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맞죠? 네. 상업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있는 전이 있고, 녹지지역에 있는 전이 있죠? 네.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건 현재입니다. 현재 가치. 지목은 현재죠. 네. 현재 뭐로 쓰고 있느냐? 현재 전으로 쓰고 있느냐? 답으로 쓰고 있느냐? 뭐로 쓰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목은 어떻다? 현재 가치죠. 네. 근데 땅은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 가치가 중요하죠. 그 미래 가치를 볼 때 뭘 보냐면 용도를 보는 거예요. 용도를. 알겠어요? 네. 그 용도를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전이네. 이거는 전. 자, 그러면 자, 상업지역에 있는 전이면 현재는 전으로 쓰고 있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다? 건물 빌딩에 올라갈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네.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이 개발하기 전에 있는 상업지역 찍어놓는 데도 있고 주거지역 찍어놓는 전이 있죠? 네. 찍어놓는 전이 있을 때는 개발하기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맞죠? 네. 그러면은 개발하기 전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전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전이나 농림지역에 있는 전이나 어차피 뭘 씁니까? 밭을 가는 데만 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개발이 됐을 때는 상황이 틀리죠. 개발이 되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거지역에 있는 전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아파트라든지 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는 뭡니까? 상권들이 형성이 되고 건물 빌딩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은 개발이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가 땅값이 올라서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들이 땅값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분들이. 예? 왜냐하면 그냥 전으로 쓸 때하고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주거용도로 바뀌고 상업용도로 바뀌어버리니까 완전히 천지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 심리에 의해서 수요가 바뀌어버리니까 수요가 적극적인 수요가 반영이 되면서 땅값들이 폭등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네. 왜 상업적 주거지역이 땅값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 자, 더불어서 그러면 이 녹지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중에서도 뭐냐면 자연 녹지가 있고 생산 녹지가 있고 보존 녹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되죠? 네. 왜냐면 도시 안에서라도 꼭 주거지 상업지역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보존 용지라는 게 있잖아. 어느 정도는. 맞죠? 그죠? 네. 아직 미개발지 아직 건축행위가 많이 크게 붐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분류해서 자연 이렇게 녹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녹지 중에서는 보존성이 강한 놈이 있고 보존성이 약한 놈이 있어요. 그래서 보존성이 강한 놈이 어떻습니까? 보존 녹지죠. 네. 보존 녹지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보존 녹지 같은 경우는 보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 안에 보면 공원 있죠. 네. 공원 같은 경우는 지목상 공원이지만 그거는 뭐예요? 보존 녹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왜 보존을 시켜야 되는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상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존성이 약한 게 뭡니까? 자연 녹지죠. 그러니까 이 자연 녹지는 도시가 개발 압력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떻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지를 더 만들어야 되고 그쵸? 처음에는 인구가 5만 명 정도 예상을 했을 때 찍어놓은 주거지 상업지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구가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정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기존에 찍어놓은 주거지 상업지역으로는 부족하죠? 맞잖아요. 네. 주거지 상업지역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더 찍어야죠. 찍어요. 맞죠? 네. 더 찍었을 때 그 1순위가 누구다? 자연. 바로 이거 자연녹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 자연녹지가 더 찍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더 도시개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더 찍을 필요가 있을 때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요 주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녹지라고 합시다. 여기는 상업적 주거지가 있고 맞죠? 이렇게 있는데 도시가 막 이게 개발이 막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여기 하남이라든지 여러분 남양주 보면은 막 인구가 막 몰리니까 막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집중이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으로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다시 주거지 상업지역을 더 찍어야죠. 그러면은 그 주거지 상업지역 찍을 때 어딥니까? 이 자연녹지 중에서 이렇게 상업지역도 찍고 이렇게 주거지역도 이렇게 더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녹지 중에서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그런 게 로또 복권을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럼 내가 가만히 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연녹지가 또 주거지로 되죠. 주거지로 된 경우에 그리고 준 로또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계급 특징인데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개발 방향에 따라서 오늘 갑자기 주거지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업지역 됐죠? 그쵸? 자연녹지가 상업지역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녹지는 언제든지 개발 여건에 따라서 상업지역도 될 수 있고 중심상업지역도 될 수 있고 개발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게 뭐라죠? 럭비공 같다라. 어디로 튈지 모른다.
개발 압력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이 자연녹지 부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성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 자연녹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의 전답 같은 경우는 농지죠. 네.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있는 전답은 농지예요. 농지는 농지이긴 한데 어디입니까? 농림지역의 농지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농사의 목적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민들이 가서 전답에다가 건축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현지인들은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거나 거기다 착고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에다가 전담에다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규제가 또 많아요. 그래서 편법을 써요. 그런 분들이. 편법을 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녹지, 그러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이 녹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전답 있죠? 그쵸? 네. 그거는 농림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전이죠? 네. 자연녹지 안에 전이죠? 네. 이거는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언제든지 가서 내가 집을 짓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세컨드하우스도 지을 수 있고 건축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규제를 안 받고.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죠? 그러니까 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접촉을 안 받기 때문에 자유로우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용도 지역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한 가능성까지 누릴 수가 있다. 일부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자연녹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고 자연녹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그런데 이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린벨트라는 게 있는데 이 그린벨트 중에서 요거 갖다가 이렇게 그린벨트 지정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린벨트 지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구역을. 그러면 이렇게 그린벨트를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했더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있는 전이 그린벨트로 또 지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 제재사항은 토지연계획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전이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에 있는 주거지역 전이긴 한데 뭐에 대해 있다? 또 그린벨트로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됐다 라고 하면 개발에 있어서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맞아요. 제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왜?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그게 바로 하남이었었던 거예요. 하남이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왜냐면 서울에서 어떻습니까? 가까워서 개발 압력은 항상 있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린벨트로 묶여가지고 주거지역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도 발휘 못하고, 또 자연녹지도 자연녹지의 어떤 가치도 발휘 못하고 있었던 땅인데,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개발 압력이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땅값이 눌려져 있던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튕겨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남이라든지 이쪽 수도권 일대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면서 땅값이 튕겨 올라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렇지만 이 그린벨트라는 걸 풀리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린벨트를 풀 걸 예상을 하고 가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투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언제 풀릴지 몰라요. 이 부분들은. 그렇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모르는 그런 그린벨트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약간은 위험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돈이 묶일 수가 있겠죠. 맞죠? 그죠? 묶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여져 있다. 그린벨트에다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있으면 어떻습니까? 토지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 받습니까?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실질적으로 실수요냐? 응? 네가 저기다 공장을 짓는 이유, 네가 집을 짓는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다 허가를 득해야만이 땅을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습니까?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땅을 사는 투기 세력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실적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값을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린벨트 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땅들은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땅값들이 많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많이 안 올라간다. 아무리 수요가 발생을 해도 그 지역은 수요에 제한이 발생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런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투자를 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혹시 풀리지 않을까 또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리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로 투자를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가 어떤 차이인 줄 알겠죠? 네. 자연녹지가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좀 정리를 하면 자연녹지는 뭐냐면 스스로 자체적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땅입니다. 어떤 제한 조건이 없어요. 네. 없는 데다가 도시 개발 압력에 따라서 언제든지 주거지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네. 맞죠? 네. 그런 땅이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녹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좀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 있으니까 좀 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연녹지를 투자해서 도시개발이 확장됐을 때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겠다. 왜? 그래도 자연녹지는 개발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도시의 어떤 개발 압력에 따라서 자연녹지 땅값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올라가는 데다가 덤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 가능성이 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떻습니까? 가치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여러분들 이것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발이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새만금 같은 경우는 주거지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자연녹지예요. 이분들. 왜냐면 자연녹지는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지금 부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이 안 되죠. 그죠? 6만이 안 되는데 6만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도시가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도시 6만에 맞춰서 6만 8만 정도에 맞춰서 도시가 설계해 있는 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찍어놓은 거죠. 네. 그쵸?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새만금 여러분들 개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계획 인구가 한 78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 됩니다. 맞죠? 그죠? 네. 근데 78만 명, 80만 명 중에서 거기서 이 안에서 들어가서 그 내부 용지에 사는 사람 외에 나머지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한 4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4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48만 명이라는 이 인구가 어디 살아야 되냐면 새만금에 매립된 지역이 아니라 새만금에 매립되지 않은 외부 지역 있죠? 네. 그러니까 외부 지역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지역 중에서 분산과 김제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부안과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연장이 되면 신태희 까지 영향권을 미쳐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그분들이 할 텐데 사람들이 어떤 주거 환경으로 가장 좋은 지역을 뽑는 데가 어디냐면 부안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거기는 관광지도 있죠. 그쵸? 관광지도 있고 거기에 보면은 거기 변산반도라고 해서 네, 관광.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관광지원을 활용을 해서 세컨드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봤을 때 그 48만 명이라고 하는 이 계획 인구가 분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분산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분산이 됩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안이라든지 진제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또는 신태의 일부 흡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흡수가 됐을 때 어디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다. 부안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안 중에서 여러분들 개화리, 의복리, 창곡리 일대, 공항리 일대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이 저수지 현재 있잖아요. 저수지 일대로의 내길 일대 요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거지 상업지역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더 찍힐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인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녹지 스스로도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거기다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을 때는 개발 압력에 의해서 용도지역까지 변경될 가능성까지도 내포가 돼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땅값이 어떤 땅값에 대한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된다.